네. 최경호 씨 없으세요? 최경호 씨? 여기 답안 있으니까 챙겨가시고 하겠습니다. 1분의 1. 이제 1분의 1은 저도 이제 제 예상대로 이게 아무래도 좀 기출 위주의 쟁점을 내면 거의 표준 편차가 나와요. 근데 이제 합격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되게 민사법 점수에서 선택형 기준으로 봤을 때 민법 선택형 개수가 제일 좋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다음 민소, 가장 안 좋은 게 상법이에요. 오히려 상법 선택형 개수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민법은 조금 1순환 때부터 좀 난이도 있게 내도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지만 민소법은 좀 난이도 있게 내면 가뜩이나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는 건 정도는 괜찮은데 자존감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민소법만 어렵게 내면. 그래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내가 덤벼볼 수 있는데 정확히 맞추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의 문제, 그 정도로 난이도를 조정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순환 올라갈수록 2순환, 3순환 갈수록 점점 이제 실전 난이도에 가까운 식으로 최신 판례를 배정해서 내는 쪽으로 하는 게 적합한 것 같아요. 너무 처음부터 민소를 어렵게 내면 가뜩이나 조금 아직 민소 개념이 정확히 안착된 게 아닌데 흔들어 놓으면 아예 민소를 조금 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지 않는 게 최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해서 그렇게 시험장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자신감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수준. 아 이거 눈에 본 거고 내가 써볼 수 있는데 정확히는 못 쓰는 그 정도 수준을 조금 유지하다가 조금 뒤로 갈수록 그죠? 조금 더 어려운 수준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상법 선택형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상법 선택형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공부를 안 해서 못 맞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바르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단순한 문제인데 좀 뒤로 미루다 보니까 항상 좀 소홀히 하고 70개 중에서 보면 한 비율이 한 45, 15, 15 이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상법 개수가 조금 안 좋아요.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기초적 사실관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뭐 기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지만 처음에 이제 메모 쓸 때 제가 항상 그러죠. 피고별로 메모를 쓰는 게 아니라 계쟁물 중심으로 먼저 스토리를 파악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관할 문제도 사실 그래요. 이걸 계쟁물별로 이렇게 판단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돼요. 계쟁물별로. 왜냐하면 공사 도급 계약 관련된 사건 하나, 그죠? 그다음에 돈 빌려준 거 둘, 셋. 이 돈 빌려준 건 같은 계쟁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돈 빌려줬던 계정물 다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럼 채권 출신업자는 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빌려준 사람마다 별개의 계정물이잖아요. 그래서 계정물별로 사건을 파악해줘야 원피고를 정확히 적고 거기서 소송물을 빼내올 수 있어요. 지금 요거 푸는데도 막 머리가 헷갈리면 나중에 기록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뭐 오래번씩 제가 풀어보진 않았지만 오래번씩 특히 계정물별로 파악했을 때 되게 용이했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좀 고득점한 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항상 여러분이 민사에서 특히 민기록에서 스토리 파악할 때 계쟁물 중심으로, 그죠? 뭐 서초동 대지인지, 그죠? 뭐 마포동 대지인지, 마곡동 땅인지, 그다음에 10월 12일자 5천만 원 채무인지 이런 거 계쟁물 중심으로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처음에 갑과 병은 공동 도급인으로서 을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에게 공사대금으로 각 5천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죠? 요거 하나, 그죠? 요 사건 하나, 그 다음 을이 갑에게 1억 원 빌려준 사건 하나, 정에게 2억 원 빌려준 거 사건 하나, 그죠? 이건 총 3개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3개의 사건, 3개의 계쟁물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 후 을은 잠시만 문 좀 닫고 올게요. 그 을은 부산지법에 갑병정을 공동 피고로 하여 갑을 상대로는 그죠? 이 공사대금 5천만 원의 지급과 대여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이 소를 제기하는 김에 그죠? 이 대여금 채권도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순서는 반대죠. 을은 갑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는 김에 공사대금 청구도 하는 걸로 봐야겠죠. 즉 을과 갑 사이에서 소송물이 두 개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객관적 병합이지. 객관적 병합.
피고는 한 명인데 소속물이 두 개이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객관적 병합의 문제고 객관적 병합에서의 관련 재판적인 문제는 민소법 25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죠? 서울, 대구, 부산 이 셋 중에 하나만 재판적이 있으면 그 관할은 적법한 관할이다. 그리고 제가 하나 하다 보면 여러분이 특별 재판적은 마치 보통 재판적보다 우선해야 되는 재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별 재판적은 옵션이에요, 옵션. 일반적으로 보통 재판적은 피고 주소지잖아요. 피고를 위해서. 근데 원고의 소송 수행 편의를 위해서 하나 더 둔 거예요. 특별 재판적은. 그러니까는 특별 재판적이 있다고 해서 보통 재판적에 서로 제기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특별 재판적에 생각하는 건 잘못 생각. 그건 전속 관할의 문제지. 그죠? 전속 관할의 문제는 경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여튼 임의 관할의 문제에서는 경합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경합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이송 절차할 때 다 틀렸잖아요. 서울 또는 대구로 보낼 수 있는데 다들 대구로만 보낸다고 적었죠. 잘못 보낸 거죠. 그죠? 그걸 제가 말한 요 개념이 헷갈린 거예요. 특별 재판적인 대구에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죠. 재판적이 두 개니까 부산지법은 서울 또는 대구로 직권으로 이송 조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개념을 학생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전속 관할은 하나의 배제를 의미하지만 그죠? 임의 관할은 경합을 긍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통 특별은 임의 관할의 문제이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만 제기하면 적법한 관할의 문제로 간다. 그래서 을은 가액의 특별재판적이 있는 부산에 제기하는 김에 이 공사대금 채권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객관적 병합에 의한 관련 재판적 민소 25조 1항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넘어오는 것,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민소 25조 1항을 근거준용으로 한다. 그래서 꼭 적어줘야 돼요. 민소 25조 1항. 그래서 객관적 병합에 의한 왜? 당사자가 여러 명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피고인데 소속물이 여러 개 있는 거니까 객관적 병합에 의한 관련 재판적의 문제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됐죠? 여기까지는 이걸 틀리신 분도 없진 않았어요. 근데 이걸 틀리시면은 조금 좀 곤란해요. 그 다음에 병을 상대로는 그죠? 공사대금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그죠? 이 병을 상대로 공사대금 5천만 원 구할 때 이게 문제죠. 이게 바로 뭐예요? 주관적 병합에 의한 관련 재판적이죠. 이 부분이 바로. 즉, 이 부분이 객관적 병합에 의한 관련 재판적으로 부산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그죠? 그 다음, 부산에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같이 걸려 들어가는 거. 요게 바로 주관적, 그죠? 주관적 병합에 의한 관련 재판적.